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뉴스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오늘 뉴스라고 할까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우려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3%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큰 폭으로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악화된다 또는 이제 앞으로 나쁠 것 같다라는 예상이 강하게 나타날 때 벌어지는 대표적인 현상,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마침 이번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질문도 있었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할 때 금리는 뭘 말할까요?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는 국채 금리를 보기 때문에 국채 금리를 써놨는데요. 이 국채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국가도 이제 큰 사업이나 정부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국채 금리 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 국채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보통은 따라가게 됩니다. 경향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보다 국가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변동폭이 크게 되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할 때 보통 장기, 즉 긴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보통 10년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10년물이라는 거는 이 채권이 발행되고 나서 10년 뒤에 돈이 갚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단기물은 2년물 정도를 보면 됩니다. 2년 뒤에 돈을 갚는 채권. 근데 이제 2년보다 더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3개월물을 많이 보게 돼요. 여기서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역전을 알려면 먼저 정상 상태를 알아야겠죠. 금리라는 거는 이제 시시때때로 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지켜지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장기, 즉 오랜 기간 뒤에 돈을 갚는 채권이 단기, 짧은 기간 내에 돈을 갚는 채권보다는 보통 이자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이 2% 정도의 이자라고 하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 요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장기로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동안 그 돈이 묶여야 되고 10년 뒤에 내가 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위험이 크겠죠. 그 기간이 긴 만큼. 즉 시간이 긴 만큼 보상이 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기본적으로 이자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금리가 역전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걸 뒤집어 엎고 장기 채권의 이자가 단기 채권의 이자랑 비슷해지거나 또는 더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부정적인 경기 예상이랑 연관이 돼 있냐면, 자, 국고채 말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이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겠죠. 보통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어느 의도로 쓰이냐면 이제 큰 사업, 그러니까 단기 내에 그 매출이 바로 회수되지 않는 인프라 투자, 건축, 건설, 초대형 건설 사업 아니면 좀 큰 비즈니스를 할 때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좀 믿을 만한 대기업에서 하겠죠. 작은 기업에서는 그런 큰 규모의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앞으로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그런 큰 비즈니스를 함부로 런칭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공장 증설, 예를 들어서 큰 대규모 공장 단지 증설 같은 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앞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 엄청 좋아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큰 비즈니스 규모의 사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을 잘 발행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경기가 실제로 힘들어지게 됐을 때 방금 장기 산업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점점 현금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이게
자꾸 현금화가 안 되니까 뭔가 상품을 팔고 또는 뭐 공장 소규모로 짓고 팔고 해서 현금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 물건이라는 것들이 다 잘 안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내가 3개월 전에 2년 전에 발행했던 채권에 돈을 맡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돈을 맡기 위해서 10년 뒤에 내가 갚을 거라고 하고 채권을 발행하면 지금 당장 돈을 빌려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필요한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또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3개월물, 2년물 이런 거겠죠. 보통 3개월물이겠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이 필요할 때 단기 채권을 자꾸 찍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을 구하기 힘들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불안해지잖아요. 이거 왜 이래? 애들이 돈을 점점 현금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려면,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면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자를 더 줘야겠죠. 그러면 단기 채권의 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단기 채권의 금리가 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게 되는 배경에는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기준금리라는 거를 상승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단기 금리에 가까운 금리에 영향을 먼저 미쳐서 단기 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게 되고 실제로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도 단기 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게 되는데 장기 금리는 이런 경기 현상 때문에 먼 미래 비즈니스는 잘 못하겠고 저 단기 비즈니스 할게요 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비해서 단기 금리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현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증시든 어느 증시든 주가 지수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뭐죠? 미래를 먹고 사는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한 예상이 안 좋다라는 이런 현상이 금리 역전에서 보이게 되면 당연히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위험 투자 자산에는 투자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서 보이는 경기 예상에 대한 신호가 정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